토요일 집회에 대한 문자가 많이 들어오네요. 정소현님은 강성 폭력 시위는 절대 안 된다. 그거는 오히려 청와대가 지금 원하는 일일지도 모른다. 요 끝까지 이성 지키자 문자 보내주셨고, 이윤형님은 토요일 집회 다녀왔는데요.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100만 명을 보면서 국민 대통합이 이런 거구나 싶어서 오히려 한쪽으로는 씁쓸하기도 했다. 이런 문자. 토요일에 전국 각지에서 이 혹시 그 촛불 모임에 참석하셨던 분들은 문자 좀 현장에서 느낀 것들 자유롭게 2부에서 보내주시고요. 들으면서 인터뷰 진행하지요. 탄핵의 길로 가야 한다. 탄핵이란 단어가 새누리당에서 공식적으로 처음 등장했습니다. 비박계의 자장격인 김무성 전 대표의 말이기 때문에 그 무게가 간단치 않은데요. 김무성 전 대표의 최측근이죠. 김성태 의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성태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예, 김성태입니다. 아니 근데 지난 그 주말 촛불 집회에 직접 참석을 하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새누리당에서 몇 분이나 가셨어요? 같이 뜻을 모아서 이렇게 간 사람들은 없죠. 아마 개별적으로 이런 성남 민심을 직접 보고 이 분노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싶어서 참석한 경우가 몇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직접 들어보시니, 가서 느껴보시니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한마디로 참담했죠. 탐욕으로 뭉친 무능한 주체들이 국가 권력을 사유화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정의를 후퇴시킨 데 대해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그런 시민의 결기를 느끼고 저도 그런 각오를 가지는 더 큰 계기가 됐죠. 그래서인가요? 그 바로 다음 날 비상시국회의 맞습니까? 비상시국회의가 열렸고 새누리당에서 비박계 의원들이 모여서 국민의 이름으로 박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 사실은 지금 제1야당에서도 당론으로 탄핵하야 이 얘기가 안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비박계가 탄핵 얘기를 한 게 좀 놀랄 만했거든요. 어떻게 된 겁니까? 조금 전에 저를 소개할 때 김현정 앵커께서 김무성 대표 최측근, 저는 이제 새누리당의 대표적인 비중진입니다. 비주류. 비주류인데 사실상 이 비주류 진영에서는 지금의 이 시국 상태를 보는 시각이 대통령 헌법상의 탄핵을 논하기 전에 국민은 이미 마음속에서 벌써 대통령을 탄핵시켰어요. 이미. 그렇습니다. 이제 와서 대통령의 거취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를 논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을 정도로 깊은 절망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죠. 그 정도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제 비상시국회에서 우리가 뜻을 모아 내린 결론이 대통령이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대통령이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사실상 대통령의 권한과 대통령의 지위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아마 그런 결정인 것 같아요. 이선 후퇴도 아니고 아예 다 내려놓고 내려오셔라. 그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일단 국정을 정상화시키고 헌정 중단이나 헌정 마비, 국정 마비 이 상태를 국민적 합의를 통한 수습책을 대통령이 수용할 따름이지. 이제 본인이 국정을 사실상 이 정상화시키고 국정 마비를 해소한다는 것은 이거는 어불성설이 되어버렸죠. 근데 하야도 아니고 탄핵이라는 단어를 썼단 말입니다. 탄핵. 그럼 스스로 내려올 가능성은 지금으로 봐서는 없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사실상 이게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이에요. 현행 지금 헌법 체계 하에서 사실상 대통령이 하야를 하지 않는 한 헌법적 틀 안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국민을 대표하고 있는 국회가 대의기관인 이 국회가 헌법 절차를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야란 건 본인이 끝까지 싫다고 버티면 하야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판단할 문제고 본인이 판단되지 않는 유일한 길은 헌법상의 질서를
따르면은 그 일밖에 없다는 얘기죠. 뭐 일각에서는 탄핵은 어차피 현실적인 문제가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대통령 탄핵하려면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되고, 즉 200명 이상은 최소한 찬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야권 성향 무소속 다 합쳐도 지금 야당이 한 171명 그 정도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과연 새누리당에서 30명 이상이 탄핵의 표를 던질 것이냐? 이건 너무 현실성 떨어지는 얘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 탄핵 소추 의결 요건은 재직은 3분의 2 이상 찬성이고, 예. 사실상 이제 전체 야권의 숫자는 171명이에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 야당마저도 꺼내기 주저하는 탄핵이란 말이 오히려 새누리당에서 먼저 나오고 있다는 것이, 예. 참 이 엄중한 상황에 대해서 새누리당 지금 구성원들이 예. 어떤 처참한 마음인지를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지금은 200명을 채울 수 있느냐 없느냐를 말할 단계는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이대로 가면 결국은 국가적으로 불행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당내에서 탄핵에 대한 목소리는 보다 더 커질 수도 있다. 예. 어제 그 비상시국회의에 한 90여 명 정도 원 내외 인사들 참여하셨다면서요? 예. 그렇죠. 그 열기라는 거 느껴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당 안에서. 안에서 현장에서 느끼기에는 30명, 기명투표 30명 채울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세요? 사실 어제 비상시국회의에 참석한 현역 의원들은 한 45명 정도인데, 예. 뭐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들 잘 아시는 뭐 김용태 의원이나, 예. 대표적인 또 뭐 대통령을 뭐 비판의 중심에 서시는 이혜훈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다 참석이 안 됐었어요. 아하. 휴일이라 불가피한 그 일정들 때문에. 예. 뭐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비상시국회의에 동조하는 의원들은 절반 정도는 저는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에. 뭐 그렇기 때문에 꼭 탄핵을 염두에 두고 그 자리에 참석하지는 않았죠. 예. 어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지만 예. 대통령이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정도에서 예. 결론을 내렸지만은 예. 그 결론 안에는 이 시국의 엄중한 상황이 또 성난 국민의 분노가 모두 녹아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어제 그 비상시국회의에 참석한 90명 가운데 현역 의원이 45명이나 되고 못 나온 분들도 더러 많고 네. 이거 정리하면 30명 탄핵 찬성표 나올 것 같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 말씀을 굳이 뭐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새누리당은 보수 정당의 가치를 이어온 보수 정당입니다. 예. 사실상 보수 정당의 보수의 가치를 뿌리채 송두리채 뽑아버린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이에요. 보수의 가치를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과 그 주변 측근 세력들, 호가호위하신 그분들이 가장 우선적인 판단을 해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탄핵 이야기 일단 여기까지 좀 하고 당 이야기를 해야겠어요. 비상시국회의가 어제 그렇게 이제 끝이 났는데 끝나자마자 최고위원들의 회의가 또 열렸습니다. 이정현 대표가 쇄신안을 내놓았습니다. 쇄신 카드. 중립 내각이 구성되면 그 즉시 나는 대표직을 사퇴하겠다. 그리고 1월 22일에 조기 전당대회 열겠다. 그리고 대선 주자가 당대표도 겸할 수 있도록 당헌 당규 바꾸겠다. 이 쇄신안, 이 카드 수용할 만합니까? 한마디로 그 방송에서 쇄신이라는 말씀도 붙이지 마십시오. 한쪽에서는 이 엄중한 이 100만 촛불 민심을 가지고 비상시국회의를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제일 먼저 책임을 져야 될 당사자가 지금 이 집권당 새누리당을 수습하겠다고 쇄신안이라고 내놓는 게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 아닙니까? 소도 웃을 일. 한마디로 이 촛불 민심을 우롱하는 처사예요. 우롱하는 처사다. 지도부가 언제까지 민심보다 박심을 우선하려 하는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죠. 아니 근데 중립내가 구성되면 대표직 내려놓으시겠다는데요, 이정현 대표? 그 내용을 좀 더 곱씹어 봐야 됩니다. 중립내각이 과연 구성될 것인가?
이 거국 중립 내각을 운운한다는 이 자체가 국민의 뜻에 따라 물러나야 마땅할 지도부가 어떻게 보면은 거국 중립 내각을 망가뜨리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고서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요. 이미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에서 이 이정현 지도 체제는 협상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그런 기류거든요. 그런 또 주장이 이미 나와 있고요. 그런데 본인이 거국 중립 내각까지 출범시키고 자기 책임을 가지겠다. 이게 결론은 야당하고 협상하지 말자는 이야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뭐 우롱하는 정도의 쇄신이란 말도 붙일 수 없을 정도다. 일각에서는 말이죠. 지금 당대표가 대선 주자가 당대표까지 할 수 있게 하자라는 어제 그 발언은 친박계가 반기문 카드, 반기문 총장이 사무총장 그만두면 당대표로 쓸 생각하고선 지금 이 얘기한 거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오더군요. 동의하세요? 저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퇴임하고 난 이후에 뭐 한마디로 본인이 올바른 대한민국의 상태를 지금 점검한다 그러면은 지금 하신 말씀처럼 새누리당 배에 덜렁 올라타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대한민국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덜렁 올라타겠다고 할까? 과연 반 총장이?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정현 지도 체제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이 엄청난 사태에 그 어느 누구도 지금 새누리당 내에서 책임도 지지 않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인이 판단해야 될 문제예요. 본인이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 판단 안 하고 있습니다. 내려갈 생각 없습니다. 그러면 같이 못 가는 건가요? 이정현 지도 체제가 새누리당에서 뭐 적극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한 길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정현 지도 체제 보고 이제 당 대표로서 직을 내려놓는 게 좋겠다 하면은 적극적으로 실행할 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당이 혹시 해체되는 거 아니냐? 저는 이걸 여쭙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해체도 말이에요.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언제까지 이 군주 체제의 신하들로 구성된 이 새누리당을 끝까지 이렇게 존치시킬 것입니까? 대통령이 그 부분도 결단하셔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대통령이 결단만 할 게 아니에요. 국민들 앞에 우리 새누리당이 흔적도 없이 지워지기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도 협조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입장 확인하겠습니다. 김성태 의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